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A매치 이후 결장하던 손흥민 선수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선발 복귀전을 치렀던 첼시전입니다. 런던 더비 전반전 참 기대했던 대로 아주 토트넘은 좋은 그런 경기였죠.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최근 경기력이 안 좋았고 첼시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전의 기대감이 후반 들어 완전히 초전 박살이 난 그런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다이어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로메로, 산체스, 로셀소는 크로아티아에서 몸 풀다가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력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는 토트넘이었죠. 전반전에 강한 전방 압박으로 체력을 소진한 이후에 후반전 캉테를 투입한 첼시 투행벨 감독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든 시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사우스햄튼전에서 포트트릭을 기록한 지 1주년 된 날이고 또 명절 눈앞이라 또 손흥민 선수가 이런 또 뭔가 이벤트가 있는 경기에서 굉장히 잘하잖아요. 작은 기대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부상 없이 마무리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솔직히 초인적인 복귀 아니었습니까? 현지에서도 그렇고 우리조차 이 경기 선발 복귀할 거란 예상을 못했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개인을 놓고 보면, 손흥민 선수만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시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나저나 토트넘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케인 폼 안 올라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해리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개막 첫 4경기에서 골이 없는 게 2015년 이후에 무려 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리카네로 남아있을 건지, 올 시즌 리그에서 지금까지 슈팅조차 4개밖에 날리지 못하고 있는 해리 케인인데요. 참 케인이 살아야 솔직히 손흥민 선수도 같이 살기 때문에 더 도움 많이 받기 때문에 토트넘 내에서 케인보다 손흥민의 영향력이 크다. 이거는 더 이제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현재서도 다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상부상조 서로 좀 호흡이 잘 맞는 관계니까 케인 선수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첼시전 현지 매체 평점, 먼저 팀토크부터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준 매체가 이곳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건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3명한테 최고점인 7점을 줬는데 그중 1명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7점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상 복귀전에서 아주 활기차게 출발했다. 특유의 스피드와 기동력으로 티아고 실바에게 케인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줬다. 케인이 원톱으로 나왔을 걸 가정했을 때보다 손흥민 선수가 더 위협적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날 케인을 왼쪽 윙어로 배치를 하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원톱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전술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근육 부상에서 막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근육에 무리를 주기 위한, 스프린트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기용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케인은 6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점 줬던 나머지 2명은요, 로메로하고 호이비에르인데요. 로메로에 대해서는 후반전 첼시가 반격하면서 프리미어리그가 어떤 곳인지를 확실히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신입생으로서 고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공감합니다. 로메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호이비에르는 후반전 첼시 반격 때 사실상 홀로 무쌍했다, 이런 의미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리스 선수한테 6점밖에 안 줬는데 2골 실점 모두 조금 아쉬웠다는 평을 했네요. 최악은 로셀소, 델레알리 5점을 줬습니다. 근데 경기력에 비하면 평점이 좀 후한 편이네요. 전체적으로 5, 6점이면.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이제 기성 매체들의 평가가 이번에 특히 이제 좀 진부한 면이 있는데, 제가 제일 공감이 안 되는 건 은돈벨레에 대해서 이제 고평가를 했어요. 제가 볼리TV를 통해서도 늘 그 재능을 인정하고 현지에서조차 악평할 때 제가 잠재력이나 테크닉에 대해서 호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은돈벨레 팬 채널이라고 제가 얘기를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런데 솔직히 이번 첼시전에서는 팀플레이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됐다고 저는 봤거든요. 지나치게 장식적인 플레이, 화려하지만 팀플레이 결국 도움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팀 전체 활동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또 조루성 배터리까지. 그런데 높은 점수를 준 곳이 의외로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약간 불공평하지 않나. 먼저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여기는 요리스 골키퍼한테 최고점 8점을 줬고요. 호이비에르하고 은돈벨레한테 7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케인, 로셀소, 알리, 레길론한테 5점씩 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은돈벨레 7점,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한테 6점 준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손흥민 5점 주면서 전반전 토트넘 최고의 기회에서 케파 골키퍼와 맞섰을 때 볼터치가 무거웠다. 헤비터치. 그 뒤로는 첼시 수비 라인을 자주 위협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 케인에 대해서 5점 줬고요. 경기 대부분을 아래쪽에 내려와서 딥한 위치에서 볼을 따내기 위해 싸웠다. 그래서 공격 진영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 파이널 서드에서 영향력이 없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에메르송 로얄 6점 준 이유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자하를 상대로 악몽 같은 데뷔전을 치른 뒤 이번에는 마르코스 알론소를 상대로 또 한 번 어려운 오후를 보냈다.
아니 평가는 안 좋은데 왜 평점은 손흥민 케인보다 높지?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그렇게 뭐, 네, 자아한테 워낙 털려서 그렇지, 이 경기도 잘한 게 아닌데. 자, 은돈벨레 7점 준 이유를 보겠습니다. 빠른 패스와 간헐적인 폭발적 스피드로 토트넘 미드필드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더했다. 음? 예상했던 대로 하프타임 이전부터 존재감이 흐려졌지만 그래도 더 뛰어야 했다. 아니 평가 이렇게 하프타임 이전부터 존재감이 흐려졌다는 걸 딱 알면서도 7점을 줬다고? 와 이거는 아니 폭발적인 스피드 보여줬고 빠른 패스 했던 거 맞는데 이게 어떤 슈팅까지 간 적이 없어요. 은돈벨레 연결이. 이건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스포츠 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경기였다. 전반전에 이날 토트넘 최고의 찬스를 잡았지만 상대 수비에 막혔다. 평점 6점을 줬습니다. K는 5점인데 역시 좀 더 부정적입니다. 또 한 번 경기에 녹아들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첼시의 쓰리백을 상대로 공을 간수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자, 이 밖에 요니스 선수에게 최고점 7.5점 줬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7점 받은 은돈벨레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체로 은돈벨레가 1시간도 안 뛰고 체력이 방전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한 채로 호평을 하는데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30분 뛰고 30분 뛴 뒤부터 사실상 걸어다녔잖아요. 어떻게 이런 선수한테 7점을 줍니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평점을 매길 거면 근육 부상 달고 복귀한 손흥민은 더 줘야죠. 이건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은돈벨레한테 그동안 은돈벨레가 너무 누누검독한테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좀 위로의 평점인가? 네. 자, 다음 구영민 가보겠습니다. 손흥민 6점 줬고요. 부상에서 복귀해 정상 컨디션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후반전에는 존재감이 없었다. 자, 케인 5점. 많은 면에서 프러스트레이팅 애프터는 이건 뭐 당황스러운 오후였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 굉장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외곽으로 자꾸 벗어났다. 굉장히 적확한 그런 지적이죠. 로셀소 5점 줬고 여기 로셀소 다른 매체들은 로셀소 평가에 그렇게 좀 제가 볼 때 이렇게 좀 명확한 지적들이 없었는데 여기 구영민은 좀 저희 공감이 갑니다. 경기력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다. 첼시의 두 번째 골을 도왔고 상대팀이 셋인데 갑자기 스피드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니까 좀 로세소 좋은 선수죠. 근데 이 경기에서는 팀에 별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풋볼 런던 여기는 오늘 제가 여기는 언급 따로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 골드 기자가 또 폭주를 했어요. 후반전 경기력이 폭망인 거는 뭐 맞는데 그래도 평점을 이렇게 화풀이 하듯이 주면 안 되죠. 손흥민, 케인, 로셀소, 델레알리, 레길론 집단 4점을 줬습니다. 아니 솔직히 5점까지는 손흥민 5점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뭐 여기 다른 선수들도 4점 이거는 뭐 평점은 다 각자 주는 사람 마음이긴 하지만 이건 너무 좀 약간 신경질적인 평점이라서 구체적인 이건 좀 읽진 않겠습니다. 자, MBC 스포츠 미국의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곳이죠. 여기도 역시 대체로 점수가 낮은데 여기도 약간 좀 제가 볼 때 무성의합니다. 골키퍼 7점 줬고요. 포백과 호이비에르는 6점, 나머지는 5점, 5점. 평가도 재미가 별로 없어요. 손흥민과 케인도 모두 여기는 한 줄 평만 주기 때문에 사실 평가가 좀 재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손흥민과 케인 모두 경기 체력이 부족했고 매치핏이 아니었고 후반에는 좀 별로였다. 뭐 이 정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첼시 선수들은 고평점 많이 받았습니다. 뭐 캉테, 특히 뭐 티아고 실바 이런 선수들 충분히 높은 평점 받을 만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가 3대 0으로 끝이 났지만 뭐 두어 골 더 먹어도 토트넘이 할 말 없는 경기이긴 했습니다. 근데 뭐 손흥민 선수에 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굉장히 헌신적인 복귀였다고 봐요.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게다가 훈련도 뭐 2번 정도밖에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회복 훈련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상황 때문에 복귀를 강행을 했고 다이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운이 없게 캉테골 빌미가 되긴 했습니다만 좋은 경기력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이 저는 구성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뎁스가 얕긴 하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팀 복귀 늦었고 부상자 많고 이래가지고 안 좋은 상황에 첼시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졌는데 그리고 감독의 교체 전술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 좀 회복하고 하면 좀 나아질 거라 보고요. 주중에 올버햄튼전 또 다음 이제 이어지는 경기들까지 손흥민 선수 부상 관리 근육 관리 잘 해서 폼 끌어올리면 될 것 같고 문제는 해리 케인입니다. 케인이 맘 잡고 빨리 자기 모습 보여준다면 토트넘 지금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 경기 많이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볼리TV 또 입중계 후토크 또 평점 종합 토크까지 앞으로 계속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꿀빠